운동 열심히 하던데 근육 좀 보자고 하면 어느 부위를 보여주시나요? 근육을 자랑할 때 아무 곳에서나 우통을 까거나 바지를 벗을 순 없으므로 대부분 이런 자세를 취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팔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실제로 근육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팔 사이즈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부위는 이두근이 아니라 삼두근이기 때문입니다. 2004년 맥콜 박사 연구팀의 MRI 스캔 결과에 따르면 이두근과 상완근을 모두 합쳐도 삼두근보다 면적이 작았다고 합니다. 1983년 센츠 박사 연구팀이 남녀 23명의 이두와 삼두 사이즈를 측정했을 때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람한 팔뚝을 위해서는 이두가 아니라 삼두를 키우는 것이 효율적일 텐데요. 먼저 삼두근의 해부학을 잠깐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삼두근은 외측두와 내측두, 장두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외측두는 위팔뼈에서 시작해 아래팔뼈까지 이어져 있는 반면 장두는 날개뼈 끝쪽에서부터 시작해 아래팔뼈로 이어집니다. 장두가 어깨뼈에 붙어있기 때문에 팔의 신전 동작 또한 삼두근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내외측두는 팔꿈치를 접었다 펴기만 해도 자극을 줄 수 있는 반면 장두는 견갑골이 개입되어 있는 근육이므로 최대 신장과 최대 수축 자세가 이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두는 삼두근에서 3분의 2에 육박하는 면적을 차지합니다. 분할 변태라면 모르겠으나 장두를 조지면 내외측두는 자동적으로 자극이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장두를 먼저 조지는 것이 굵은 팔뚝을 만드는데 가장 효율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굵은 팔뚝을 위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2011년 위스콘신 대학에서 진행된 근전도 실험 결과에 따르면 트라이앵글 푸시업과 덤벨 킥백이 삼두에 가장 강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허나 두 동작 모두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점진적 과부하의 원리, 즉 중량을 치기가 애매하고 어렵습니다. 다른 근육의 개입도 비교적 쉽습니다. 특히 킥백은 무게가 조금만 올라가도 자세가 쉽게 무너집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한 번 더 장두의 해부학적 관점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최대 신전과 최대 수축의 각도가 거의 270도에 달하므로 한 번에 모든 범위를 효과적으로 자극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최대 신전과 최대 수축을 위한 운동을 구분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미는 동작을 한다면 삼두근의 세 부위 모두 관여를 하지만 장두와 외측두는 어깨가 들어 올려져 있거나 팔이 모여져 있는 상태에서 더 잘 쓰이게 됩니다. 2011년 란딘 박사 연구팀의 연구에서도 입증됐으며 2018년 보르게스 박사의 연구 또한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최대 신전의 관점에서는 팔이 들어 올려진 상태에서 삼두근을 자극하는 라잉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이 가장 효율적인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운동을 하지만 대부분 장두에 제대로 된 자극을 주지 못하는데요. 그 이유는 발을 직각으로 들어 올려 냅다 운동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발을 직각으로 들고 있으면 삼두는 무게를 서포트하는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논문의 결과처럼 이렇게 발을 살짝 뒤로 넘기기만 해도 팔 자체에 장력이 발생되어 장두의 자극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내릴 때도 최대 신장을 위해 이런 느낌으로 조금 더 내립니다. 이렇게 라잉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을 진행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장두에 고른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덤벨보다는 바벨과 플레이트를 이용했을 때 무게를 조금씩 올리며 안정적으로 점진적 과부하를 줄 수 있으므로 바벨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손목에 통증이 있다면 손목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이지바를 사용하세요. 최대 수축의 관점에서는 로프 푸시다운이 가장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적인 푸시다운이 아닌 락킹 푸시다운은 더욱 효과적으로 장두를 쥐어짤 수 있습니다. 락킹 푸시다운은 일반적인 푸시다운과 비교해 최적의 저항을 동작 내내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소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운동 방법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최대 수축을 위해 양쪽으로 갈라진 로프를 사용합니다. 전환과 로프의 각도를 최대한 수직으로 유지합니다. 밸런스를 잃지 않기 위해 마주 잡은 로프를 계속 미러링합니다. 이때 팔 힘으로 로프를 당기는 것이 아니라 무게 중심을 앞발에서 뒷발로 옮기면서 삼두에 최대한 집중하며 로프를 내려야 합니다. 마지막 자세에서는 팔꿈치를 다 펴야 하고 최대 수축 자세를 상기하며 팔을 몸 뒤로 보내야 합니다. 삼두를 최대한 쥐어짜면서 무게 중심을 다시 앞발로 옮기면서 처음 자세로 돌아갑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느낌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무게를 잘 컨트롤할 수 있다면 덤벨 킥백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사람들의 선호도와 관계없이
없이 실험의 결과는 결과니까요. 로프로도 한계가 느껴진다면 꼭 이 동작을 루틴에 추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험에서 보듯이 60도의 인클라인 벤치에서 가장 장두의 자극이 극대화되고 바닥과 위팔이 평행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수축해야 합니다. 또한 올바른 자세를 위해 반드시 가벼운 무게부터 시작을 권합니다. 한국 최초로 피지크 내추럴 IFBB 프로를 획득한 킹유진 선수는 영상에서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변화가 없다면 운동을 다 갈아엎어야 한다. 오늘은 팔뚝이 커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래 운동했는데도 팔 사이즈에 변화가 없다면 제안드린 방식으로 삼두근 운동을 추가하거나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팔뚝을 키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